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이번에 출마 선언까지 하고 어제 이제 후보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은 뭐 예상대로 뭐 반려가 됐습니다. 등록이 안 된 상황이 됐죠. 권리당원 그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뭐 어제 보면은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 접수 거부는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의 결정에 다시 한번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박지원 전 위원장의 좀 행보 쭉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총구를 돌려야 돼요. 아, 총구를 돌려야 예. 된다. 박지원 예. 씨의 총구가 내부를 향해 있잖아요. 그동안 뭐 최강욱 네. 의원을 향한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 최강욱, 이재명 이재명. 지금 적군과 한참 지금 싸워야 될 때인데 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총구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네. 뭐 권성동을 향해서 이제 난사를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권 대표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비판하는. 됩니다. 예, 총구를 여당과 청와대, 지금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 정부를 향해서 총구를 향해야 되는 향해 되는 거예요. 네, 박지원 씨는 변희재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변희재. 네, 변희재 어. 읽기를 해야 됩니다. 왜? 사실 태극기의 어떤 이데올로기였던 변희재 씨가 최근에 지금 우리 민주당원들이나 진보 진영에 네. 굉장한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가 요즘에 유튜브에 좀 많이 출연도 네. 하고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최전방 공격수가 지금 변희재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지금 그 열광에 가까운 조회수도 보면 유튜브 조회수도 보면은 네. 변희재는 기본적으로 20만이 넘어요. 그 보수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우리 쪽 지지자들이 네. 답답하던 차에 요즘 텔레비도 안 보고 그렇죠. 살맛 안 나고 네. 그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차에 변희재가 딱 나타나가지고 윤석열 향해가지고 뭐 기관 단총, 뭐 곡사포, 미사일, 뭐 최전선에 서서 네, 다 이제 쏘고 있다. 그냥 완전히 몸을 던져서 지금 윤석열하고 한판 붙고 있어요. 네. 자, 박지원은 뭐를 해야 됩니까? 20대 청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변희재와 같은 윤석열 공격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세게, 네. 사실 가장 그친 언어로, 젊었으니까 뭐 그런 게 용서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네. 절제되지 않은 언어로 변희재만큼이나 아니면 변희재 이상의 그런 윤석열 때리기, 윤석열 공격수 역할을 박지원 씨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 변희재 그 대표의, 자리에 박지원이가 올라서야지 박지원 씨의 지금 실추된 네. 이 지지 또 어떤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의 실망감 또 분노 이런 식으로 총구를 바꾸지 않는 한은 총구를 계속 네. 우리 내부를 향해서 쏴대면은 박지원은 죽어요. 지금도 뭐 거의 재생 재기 불능의 상황 수준인데 네. 이 총구를 윤석열을 향해서 바꾸지 않으면은 네.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대 때 독재 정권을 향해서 화염병 던지고 네. 어떤 동지들은 분신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네. 그러면서 독재 정권에 항의했지 않습니까? 네, 저항하고 엄혹했던 시절이 있었죠. 2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네. 비대위원장까지 지냈던 박지원 씨의 역할은 이게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변희재 읽기를 해봐라.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제 앞으로도 중요할
부분일 텐데 좀 오늘 뭐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전에 올린 글을 보니까 뭐 뻔뻔한 권성동 대표께 묻습니다라고 이번 사적 채용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 대표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추천했다, 뭐 이렇게 구급 공무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미안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물어보고요. 총구를 돌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구를 돌려라. 또 변희재 읽기를 해봐라. 이런 박지원 전 위원장의 향해서 조언을 주셨는데요. 그럼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입장을 달리 할 것인지, 총구를 돌릴 것인지, 그거는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뭐 재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뭉치 엄니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존경합니다라고 실시간 후원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실시간 후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안민석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아침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당내를 향한, 그러니까 당을 향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공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젠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 등록은 마무리가 됐고, 뭐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8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최고위원 후보는 1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뭐 컷오프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대명이냐 아니면 어떤 대이변이냐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심이나 민심은 이재명이가 안 되는 것은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떨어질 확률은 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확률보다 더 적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렇게 보시고. 이제 단지 네.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전대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윤석열 정부와 더 잘 싸울 것인가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잘 싸우기 경쟁.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재명 지키기 대 이재명 흔들기, 이재명 때리기 이런 식의 전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다. 왜 위험하다고 보세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무능에 대해서 네. 대한정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고기예요. 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담고 있는 이 물이 원하고 있는 흐름은 윤석열하고 제대로 좀 싸워달라. 네.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것인데 민심과 당심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네. 이재명 대선 책임 있니 지선 책임 있니 그런 논란. 근데 어차피 이재명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좀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방향을 잘 아마 잡아요. 이제 3가지 정도의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당장에 컷오프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죠. 예? 궁금합니다. 그죠? 예. 컷오프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관심사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에 7월 28일 날 그렇습니다. 컷오프 하니까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컷오프 이후에는 최고위원 5명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네. 뭐 당 대표는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는요. 네. 누가 이제 호흡을 맞출 네. 것인가. 그다음 세 번째 당 대표 같은 경우에 네. 이재명과 다른 결에 있는 당 대표 후보 2분의 컷오프에서는 뭐 더 많은 분들이 될 것이고 네. 단일화, 반 이재명 전선의 단일화. 그 3가지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다. 네. 자, 이게 지금 보면 어제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고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의 속성상 싸움을 많이 부각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반 이재명계 당대표 이제 후보들 아니면은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여러 가지 뭐 지적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국민의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하는 그렇게 징계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법 리스크 이게 더 세게 올 수도 있다. 여당 대표도 저렇게 당하는 거 봐라. 더 당할 수 있다. 민주당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더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이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사법 하고 있어요. 리스크를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정치 보복으로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이기면은 성자는 네. 패자의 허물이라든지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은 성자는 다 묻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보죠. 정치 보복이다. 네. 네. 그런데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음. 사실은 여당 프레임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프레임이에요. 네. 이 프레임 속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런 주장보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충고 드리겠는데요. 네. 내가 지도부가 되면은 내가 당선되면은 윤석열 정부와 이런 식으로 싸우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네네. 드릴게요. 지금 북풍몰이의 최종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후보라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사법 리스크 이거 대신에 음. 문재인 대통령 손대면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면은 네. 내가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 사법 리스크 말하기 이전에 네.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건드리면 이재명 기소하면 심지어 이재명 구속시키면 네. 내가 직을 걸고 최고위원을 걸고 저지하겠다. 저지하지 못하면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네. 당대표 사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당원들이 감동을 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정치 공세, 정치 네. 보복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걸 목숨 걸고 막겠다. 그렇죠. 이런 당원의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결기를 보여줄 후보를 당원들은 표를 줄 것입니다. 네. 사법 리스크 이것은 저들의 프레임인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오히려 표를 잃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네. 우리 당원들의 생각, 그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딱 한마디로 네네.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문재인, 이재명 구속하면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총 사퇴로 국회의원 사퇴로 맞서겠다. 아니 그냥 할 게 아니라 네.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후보 구속 만약에 시키게 해봐라. 우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총 사퇴로 맞서고 결사항전할 것이다. 네. 그런 정도 공약 누가 안 던집니까?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도 또 검찰 포토라인 서는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그런 거 우리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